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IoT 사물 인터넷과 비즈니스 트렌드 두 번째 시간으로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사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과 버추얼 어떤 things, 사물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의 특징,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의 기술 구성 요소, 그리고 IoT 기술 모델 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oT 사물 인터넷을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물이라는 것은 바로 physical things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일반 세계에서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사물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가구들, 그리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어떤 실제 어떤 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관적으로 어떤 그 사물의 이동을 감지하고 어떤 작동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센서들을 부착을 함으로써 직접 어떤 물리적인 사물들이 어떤 네트워크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산업 현장에서는 물리적인 어떤 사물의 예로 산업시설이라든지 제조 설비, 산업용 로봇, 제품들, 전기 장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oT 어떤 사물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버추얼 사물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가상 세계에서 존재하는 어떤 사물들 어떤 virtual things라고 알 수 있고요. 정보 세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가상의 어떤 물건들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처리되고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가상의 어떤 그런 사물의 예로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물 인터넷은 저희가 실제 현재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물질들도 있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같은 것도 사물의 하나로 어떤 객체로 하나로 인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매핑을 하고 연결을 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어떤 사람의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을 높이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탄생한 어떤 기술입니다. 그러면 사물 인터넷 IoT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보고 계시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Ubiquitous Connectivity라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Widespread Adoption of IP, 그러니까 IP라는 그런 어드레스 정보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Computing Economic, 그리고 Miniaturization, 그리고 Advance in Data Analytic, and Rise of Cloud Computing이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Ubiquitous Connectivity라는 것은 지속적인 어떤 접촉과 그 다음에 접속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워치라든지 같은 웨어러블 장비들과 스마트폰은 지속적으로 어떤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 장비들 간에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네트워크와 연결이 돼서 저희의 데이터들을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클라우드 장비 쪽으로 데이터를 계속 접속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에 부착되어 있는 GPS와 데이터 전송 장비를 통해서 자동차가 이동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커넥티드 돼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주고받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일방향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이 아니고요. 쌍방향으로 데이터를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 데이터 교류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동차 정체가 일어나는 것을 피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뭐, 그리고 또 위험한 곳을 피해 간다든지, 뭐, 그런 어떤 지속적인 쌍방향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어떤 액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widespread adoption of IP라고 해서, 모든 장비는 고유의 주소인 IP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 하나하나, 그리고 뭐 어떤 웨어러블 장비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들은 모든 고유의 IP들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IP를 모든 사물에 부여함으로써 고유의 주소를 가지게 해서 사물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물끼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컴퓨팅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게서 어떤 생성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이 되어서 축적이 됩니다. IoT 환경에서는 그런 어떤 새로 생성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그런 데이터들은 뭐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의 이동 정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기업체에서나 아니면 뭐 유통업체의 매출 정보라든지, 그리고 뭐 일반 사람의 생활 패턴들, 이런 데이터들을 재료로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빅데이터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그 분석의 재료가 필요한데, 그런 재료를 IoT라는 기술이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어떤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함으로써 뭐 비즈니스 뭐 재계나 학계, 그리고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의미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경제에 활용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니어처라이제이션이라고 초소형화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뭐 486, 586 그런 PC를 집에서 쓸 때는 대단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큰 무게 장비를 사용을 해서 컴퓨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사용했던 486, 586 PC보다 훨씬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가진 스마트폰 같은 작고 강력한 장치를 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점 이렇게 초소형화되는 장치를 통해서 어떤 IoT, 사물 인터넷의 그 장치들의 뭐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들이 휴대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사물 인터넷의 플랫폼을 점점 강화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계속적으로 보급하는데 이렇게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Advanced in Data Analytics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빅데이터 분석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빅데이터의 재료가 되는 어떤 데이터를 공급하고, 빅데이터의 가장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가장 용이한 분야는 바로 뭐 기존의 데이터가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수집되는 분야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유통업체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찍게 되면은 모든 매출 데이터들은 사실 어떤 숫자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과거에도 분석이 쉬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위치 데이터라든지 뭐 이동 데이터, 그런 어떤 사람의 심박수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물류의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생물 쪽이라든지 동물 관련된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정형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뭐 센서를 부착을 해서 어떤 개인의 건강 정보라든지, 그리고 뭐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센서를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된다면은 과거에는 분석할 수 없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애널리틱 기술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진보된 어떤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IoT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ise of the Cloud Computing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는 IoT 사물 인터넷의 어떤 도래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집 가능한 데이터는 개인의 PC라든지 뭐 어떤 한 일부의 조직에서 보관하기에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떤 수집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백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장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만큼 좋은 어떤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과 저장, 보관 등의 용이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또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 개인이나 어떤 뭐 회사나 어떤 기관에서 그런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업데이트하기보다는 그런 클라우드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웹 서비스나 그다음 MS 아주르 같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IoT가 점점 대중화되고 보급할수록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점점 더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IoT의 어떤 사물 인터넷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커넥티비티라고 상호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IoT는 어떤 무엇이든 서로 연결을 하는 것이 바로 주된 특징입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들듯이 뭐 웨어러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계속 연결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번 예를 들었던 어떤 야생동물을 만약에 뭐 행동 패턴과 거주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에게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과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연결이라는 것은 사물 인터넷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헤테로지너티는 서로 이종,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 간의 어떤 연결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IoT 어떤 기반의 디바이스들은 서로 다른 하드웨어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런 뭐 과거에는 똑같은 뭐 OS라든지 똑같은 뭐 데이터베이스, 똑같은 플랫폼의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의 장비들끼리만 서로 상호 호환하게 하는 식으로 이제 서포트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IoT 기술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상태에 있는 장비들이 연결되고 센서들이 연결이 돼서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들까지도 연결을 하도록 해야지 그 서로 간에 상호 연결을 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내믹 체인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체인지는 어떤 장비가 연결되고 그다음에 끊기고 이런 상태들이 지속적으로 상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장치의 상태는 뭐 위치와 뭐 속도를 포함해서 그리고 장치가 잠깐 휴명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가동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장비들끼리 연결이 되었다가 그리고 연결이 해제되는 등 지속적으로 다이내믹하게 그 상태 스테이러스들이 동적으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이런 특징들 지속적으로 이런 그 변화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지 IoT,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물들끼리 연결되고 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규모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IoT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이 그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되고 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통신하는 장치의 수가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막대한 규모의 장치와 연결과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이 또 IoT의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IoT 사물 인터넷을 이해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IP 어드레스, 그러니까 IP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IPv6라는 어떤 프로토콜, 어떤 스탠다드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IPv4라는 그 어떤 표준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IoT 시대,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모든 컴퓨터와
또 그리고 장비들, 스마트폰과 같은 장비들, 그리고 센서들은 그 네트워크,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고유의 MAC 어드레스, 그러니까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주소와 같은 IP 주소를 가져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냉장고라든지 뭐 그리고 스마트 공기청정기, 뭐 감지 센서 이런 것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도 사물들은 모두 다 고유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IP 주소가 필요할까요? 과거에 제가 이전 세대인 IPv4 표준에서는 어떤 대략 한 43억 대의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3억 대의 기기에 IP 어드레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아주 앞으로 미래에는 폭발적으로 많은 장비들, 그런 어떤 사물들이 이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43억 개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인 IPv6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IPv6는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대의 주소 할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에 필요한 디바이스에 독립적인 IP 어드레스를 부여하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나올 새로운 어떤 그런 포터블 장비라든지 그리고 뭐 RFID라든지 그런 모든 장비에 IP 어드레스를 부여하고 그 장비들이 IoT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어떤 데이터 전송과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소 할당이 가능한 기술이 바로 IPv6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IoT 사물 인터넷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커넥션, 네트워크 연결에 있어서 또 네트워크 연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oT 기술이 발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네트워크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어느 범위를 커버하는지가 상당히 중요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동통신사의 어떤 그런 기지국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던지 아니면 뭐 미국에 가더라도 어떤 그런 로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어떤 뭐 개인이 어떤 신체에 부착했던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장치 센서에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 장비에 접속 가능한 부품의 어떤 그 네트워크 연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장비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실 한 층에서만 네트워크에 연결 가능한 센서인지, 그리고 어떤 도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 어떤 센서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센서인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속도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단순한 어떤 뭐 간단한 정보를 사물끼리 주고받을 때는 높은 데이터 속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떤 대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았을 때는 데이터 속도가 중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역폭이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나 또 변동폭이 큰지,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에 따라서 데이터 레이트, 그러니까 데이터 속도를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센서를 사용을 할 때 센서를 부착을 하고 어떤 센서를 사용을 할 때 그 센서에 사용되는 전원이 어떤 것인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센서의 주 전원이 뭐 배터리를 작동한다든지 아니면 그 배터리는 어떤 용량인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결정 사항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 센서를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 만에 어떤 기간,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 아니면 뭐 몇 년에 걸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런 어떤 파워 전원에 대한 어떤 부분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거고요. 그리고 주파수, 뭐 이런 주파수 부분은 또 데이터들이 워낙 다양한 장비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를 트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신호 간섭이라든지, 그러니까 나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다른 어떤
센서나 다른 장비가 나의 주파수를 간섭을 해서 데이터 전송에 어떤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요 고려 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인 보안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사물 인터넷에 포함됐던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장비들이 보안에 취약하다면 어떤 그 여러 해커들이라든지 악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탈취하려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데이터를 손실을 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라든지 뭐 어떤 건강 정보들 이런 부분들도 누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커넥션, 네트워크 연결에 있어서 보안 이슈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IoT 어떤 구성하는 구현 모델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를 구성하는 여러 모델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모델이 4-layer model of IoT라는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화면에서 보시듯이 IoT 4-layered 모델은 네 가지의 어떤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하단에 보이는 Sensing and Identification이라는 레이어인데요. 이 레이어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센서들이라든지 장비들을 구성하는 게 바로 이 Sensing and Identification 레이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GPS 장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동 경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목적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RFID라고 해서 어떤 그런 라디오 프리퀀시가 예를 들어서 물류를 하는 데 있어서 박스라든지 어떤 상품에 부착을 하여서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RFID라고 합니다. 이런 센서도 포함될 것이고요. 이런 어떤 장비들과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Sensing and Identification 레이어에서 하는 주 역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컨스트럭션 레이어입니다. 이 네트워크 컨스트럭션 레이어에서는 실제로 이 수집된 센싱과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그 다음 레이어로 전송을 하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부분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어드된 그런 LAN을 통한 네트워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무선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용되는 4G라든지 5G를 통해서도 데이터가 전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타입의 네트워크들로 구성되는 레이어가 네트워크 컨스트럭션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레이어입니다.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데이터의 레이어는 수집된 원시 데이터, 그러니까 센싱과 아이덴티피케이션 수집된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선 어떤 저장 공간으로 저장이 돼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 있는 분석 데이터로 결과로 변환돼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운영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어떤 기계 공장 같은 데서 기계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기계 고장 같은 미래 사건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런 프로세싱까지 하는 단계의 레이어를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 계층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애널리틱이라든지 이런 AI라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 사이언스나 어떤 분석 기술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어떤 분석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레이어가 바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서 보고 계시는 레이어는 바로 Integrated Application 레이어입니다. Integrated Application 레이어는 바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서 도출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물을 활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레이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보이시는 하나의 예 중에 스마트 그리드라는 그런 IoT 어떤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어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력망에
뭐 어떤 이런 IoT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을 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최적화하는 그런 어떤 뭐 지능형 전력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뭐 일방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전력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전력을 보내면 일반 소비자는 전력을 사용을 하고 사용한 만큼 전기 요금을 내는 그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어떤 스마트 그리드 어떤 플랫폼 상에서는 쌍방향으로 그러니까 전력 공급하는 사람과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을 정보를 교환을 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전력량이 이만큼이니까 우리 쪽에는 이 정도의 전력만 보내주면 되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 스마트 트랜스포트, 스마트 어떤 로지스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런 뭐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이런 IoT를 통해서 수집된 물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도출하고 그리고 뭐 패턴을 분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미래의 어떤 물류량을 예측을 하는 것을 통해서 뭐 재고 관리라든지 뭐 배송 추적이라든지 반품 관리라든지 그리고 뭐 차량 뭐 배차라든지 그리고 인력 운용 그다음에 뭐 이동 물량 조정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효율적인 업무 개선과 그리고 뭐 비용 절감 그리고 매출 증대를 위해서 어떤 이런 응용 사례를 어떤 그 스마트 트랜스포트, 스마트 로지스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그 전 단계에서 얻었던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 어떤 의미 있는 적용을 하는 단계를 인터그레이티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앞에서 설명드린 4레이어 모델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개념도입니다. 가장 아래 단계에서 보고 있는 이 단계가 앞에서 위에서 설명드린 그 센싱과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 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센서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스마트 미터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어떤 빌딩 매니지먼트, 뭐 빌딩 안에서 여러 센서들을 통해서 빌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수집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플릿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이 부분은 뭐 교통, 운송, 뭐 선단, 뭐 화물, 물류, 뭐 어떤 그런 트럭들, 선단들에 대한 어떤 관리를 위한 어떤 운용을 하면서 거기에 부착된 센서들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이제 뭐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어떤 관리를 위해서 이런 어떤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폐기물 통해서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파킹은 어떤 파킹랏,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4G, 뭐 LTE, 5G, 그리고 뭐 와이파이 이런 어떤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뭐 빅데이터 분석 로직이나 툴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밑에서 수집되는 빌딩 매니지먼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빌딩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이고 뭐 심야에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와 낮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해서 어떠한 그런 전력 공급하는 업체가 뭐 심야에 싸기 때문에 심야의 전력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야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에너지 관리에 어떤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통, 운선, 선단 관리, 뭐 그 플릿 매니지먼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뭐 배차 관리라든지 인력 운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세일즈 전략 수립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파킹에서 그 어떤 주차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통해서 분석된 데이터들은 뭐 그 주차비의 어떤 가격 정책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이 언제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거에 따라서 차량 이동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뭐 인근 상권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지역의 도시 재개발 정책을 수립한다는
등의 어떤 다양한 의미 있는 어떤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그 사물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사물과 어떤 버추얼적인 사물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도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물 인터넷 IoT의 특징과 어떤 여러 가지 기술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IoT 기술 모델 중에 대표적인 4레이어드 어떤 모델에 대해서도 배워보았고요. 그 모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개념화되고 실제로 어떤 IoT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하이 레벨의 개념도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사물 인터넷 IoT가 실제로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